네, 별들의 매매리그 순입니다. 1위는 박승영 전문가입니다. 6.48%의 수익률로 수익률이 5%가량 급증하면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. 2위는 김정수 전문가입니다. 2.06%의 수익률로 역시 수익률이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. 3위는 이재우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. 손실 구간이지만 손실폭이 축소되면서 0.37%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. 4위는 이원용 전문가로 마이너스 1.25%의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입니다. 5위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. 1.32% 소폭의 손실 구간이고요. 이승준 전문가 손실폭 많이 줄였습니다. 2.78% 손실 구간입니다. 송기현 전문가가 2.83% 마이너스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고 김석철 전문가가 수익률이 조금 더 하락하면서 4.8%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100일 동안 100% 수익률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전문가들의 수익률이 조금씩 호전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자, 이 중에서 조용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손실폭은 좀 줄이기는 했는데 사실상 순위를 보거나 아니면 수익률을 보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닙니다. 지난주 매매 어떻게 하셨나요? 예, 일단 이 종목을 선정은 잘못한 건 절대로 아닌 것 같은데 네. 비중 설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보유 종목 중에서 10%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 종목군들은 비중이 좀 적게 좀 들어가 있고 또 잘 안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이 좀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. 생각을 하고요. 매매는 굳이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진 않았습니다. 장세가 워낙에 또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좀 자제하는 쪽으로 접근을 했고 이번 주는 조금 한번 매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예. 네, 그만큼 비중 조절이 잘못됐다. 다만 종목 선택은 괜찮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해보죠. 매매 종목들, 지금 현재 보유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. NC소프트 지금 비중이 적습니다. 1.64%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. 유엔젤의 비중이 높지만 수익률은 소폭 마이너스입니다. 유언컴텍 그리고 조이맥스, 캠트로닉스 현재 보유 중에 있는데요. 캠트로닉스의 수익률 11%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오로라가 7%대 수익률이 8%대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고 아로마소프트가 지금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종목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이해가 됩니다. 종목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어요. 지금 보니까 뭐 캠트로닉스, 오로라, 그리고 조이맥스 이런 종목군들 수익률이 뭐 10%, 많게는 뭐 17%까지 나오는 그 종목이 있는데 다만 비중이 너무 적게 뭐 차지가 돼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쉽네요. 이들 종목군으로 개별적으로 비중을 늘릴 계획이신지 그리고 지금 아로마 소프트가 지금 32% 비중인데 수익률이 좋지가 않거든요. 이 종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일단 그 수익이 많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더 추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, 요즘 장이 이제 뭐 계속 쭉쭉 막 뻗어나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이제 그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다가는 또 장이 혹시라도 흔들렸을 때 매수한 구간이 이제 그러니까 추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, 그러니까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좀 자제하는 쪽으로 접근을 할 거고, 그리고 지금 약간 좀 부진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아로마소프트하고 유엔젤, 이 두 종목이 좀 부진합니다. 예,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안에는 무조건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원래 제 그 투자 원칙상 너무 이제 늦게까지 그 성과가 나오지 않는 종목을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도 결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어떻게든 좀 탄력을 받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래서 비중 조절을 다시 좀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그 지난주에 좀 많이 매매하지 않았었던 그런 이제 그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추세가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매매를 조금 단기 트레이딩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난주보다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군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. 오늘 장에서 체크해 봐야 될 3가지 사항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하나, 이번 주 해외 증시 이슈 주목. 둘,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.
셋, 거래소 추세 전환 기대.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, 이번 주 해외 증시 이슈 주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도 많이 발표가 되고 또 이 유로존 관련돼서도 또 회담도 있고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어떤 점들을 주목하시나요?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리스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재정절벽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뭐 참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할 그럴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해결이 금방 될 수가 있는 문제인 건 맞는데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과의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조금 자꾸 늦어지는 게 분명히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쨌거나 이제 이건 해법을 어떻게 이제 그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해법은 나오겠으나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참 주식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감히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이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뭐라고 네. 언제 어느 시기에 할 수가 없죠. 그렇죠. 예.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. 이게 참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 보면은 늦어질 수도 있고 매번 보면 가끔가다 이제 막 시한이 임박해가지고 막 진짜 위기에 진짜 도달해가는 그 순간이 돼야지만 결국에서야 또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험한 수준까지 가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라 보지만 일단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결을요. 그래서 버냉키 쪽에서는 이제 뭐 부자세 관련해서는 입장을 절대로 굳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선이 된 거라 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그리스 지난주에는 뭐 그리스 문제도 그렇지만 뭐 아르헨티나 관련된 또 디폴트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거든요. 이게 근데 요즘에 유로존 관련된 이슈는 이 내성이 좀 생겨가지고 별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. 그래서 유로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역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감히 예상할 수 없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재정절벽 문제 이것이 해결은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죠. 예. 그만큼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그런 심리 그리고 경기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. 지난주에 외국인 투자가들 5일 중에 3일을 매수했어요. 이제 기대감을 조금씩 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지난주에 제가 이제 들고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소비에 관련된 그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분명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이제 곳에는 사람들이 이게 줄을 서서 뭐 사거나 이런 모습은 예전보다 좀 분명히 덜합니다, 보면은. 근데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쪽에 클릭 수 자체는 지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런 이제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지만 해외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미국은 어차피 이제 웰스 이펙터가 좀 강한 국가라 소비가 살아나면은 경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전망 자체도 보는 관점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한번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 규모가 좀 적지도 않습니다. 아주 많다라고 이제 보기도 어렵지만 적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꾸준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추세 전환과 함께 또 업종별 순환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국 내 이제 경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게 전망치를 좀 제시하고 있는 거라 봐도 좋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급 개선 가능성도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것이 증시를 추가적으로 1900선에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좀 돼줬으면 좋겠네요. 네. 자,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거래소 추세 전환 기대. 1900선 위로 올라서면서 1911선으로 이제 지난 주말에 마감이 됐는데요. 이제 기술적인 반등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?
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가능성을 일단 봐야 되는 건데, 분명 11월 초에도 21선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넘었었고, 지금도 넘었어요. 근데 두 그 구간에서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, 11월 달에는 좀 각도가 좀 셌습니다. 그러니까 21선의 기울기 각도가 좀 센 편이었는데, 지금은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은 있긴 했습니다만, 그래도 그 추가 하락의 골이 깊지가 않았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 완만해진 상황입니다. 좀 부드러워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저항 11월 달 초에는 이 저항 돌파가 됐었다가도 실패를 했는데, 지금은 이 21선의 각도 자체가 좀 완만해졌기 때문에 저항 매물이 상대적으로 11월 달 초보다는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또 지수대를 봤을 때 11월 초에는 1930 정도,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21선 저항이었지만, 지금은 약간 1900 정도로 좀 낮아졌기 때문에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거죠.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 가능성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여기서 이제 일주일 전후에 이 21선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, 분명히 일주일, 2주일 지나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또 밀집이 됩니다. 어느 정도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한번 또 기대감과 함께 한번 뭐 1950이라든가 2000포인트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만큼 이번 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. 그렇다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볼까요? 오늘 리그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? 이거 한숨이 주지네요. 이게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거래소 매매 동향 이제 꾸준하게 체크해봐야 될 거고, 또 코스닥은 매번 강조해드리는 부분이지만,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매보다는 기관들의 매매 동향 때문에 좀 변동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의 기관 매매 동향 꾸준하게 체크해봐야 되고, 거래소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소가 추세 전환된다라고 한다면은 거래소 종목군들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볼 가능성도 좀 있겠고요. 그래서 그 매매 전략은 뭐 지난주와 동일합니다. 제가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그 시즌이 끝날 때, 리그가 끝날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종목은 계속 좀 끌고 갑니다. 시간을 두고요. 만약에 좀 지나치게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이 올랐으면 매도를 하겠지만,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계속 좀 끌고 가는 전략 쪽이고요. 그리고 이제 현금 비중 10%, 20% 정도 유지해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좀 꾸준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동일하게 대응할 겁니다. 네,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관심 업종과 종목을 좀 들어볼까요? 지금 종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. 이거 좀 재편을 하실 계획은 없어요? 이게 참 매매 스타일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. 저는 별매를 매번 할 때마다 종목을 항상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. 9종목, 10종목씩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종목에 대한 적중률이 높으면은 굳이 종목이 많아도 수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. 지금도 그거 관점은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예전에 이제 마코이츠라는 사람이 창시한 그 포트폴리오 이론상으로는 종목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리스크는 감소하지 않지만 수익이 감소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, 종목이 적당히 많으면은 리스크도 감소하고 수익도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종목을 한 8종목 전후로는 계속 유지를 좀 할 거고요. 그 종목 구성을 잘 보시면은 분명히 IT 쪽하고 모바일 게임 쪽하고 그리고 약간 좀 무선 인터넷 플랫폼 쪽하고 이렇게 좀 골고루 좀 분산이 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포트를 뭐 굳이 그렇게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을 거고요. 계속 IT 쪽하고 바이오 업종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, 바이오 쪽은 제약사보다는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된 그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,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는 이제 캠트로닉스, 이녹스, 유엔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유엔제를 또 어떤 분들은 코스닥 종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. 이게 거래소 종목입니다, 사실. 그래서 캠트로닉스, 유엔젤은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고, FPC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녹스를 신규 편입 가능성에 좀 이제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종목별로는 그렇고, 또 이제 모바일 게임 쪽과 엔젤 산업 쪽, 이게 엔젤 산업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오로라인데요. 이쪽 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. 네, 오늘 또 이녹스의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이렇게 조용구 전문가의 오늘장 매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. 오늘장 주요 일정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지요. 김보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